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인 연합회 경자연입니다. 청소를 한다고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의 집은 대부분 깨끗합니다. 가사도우미나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막상 가도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그분들은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오늘은 부자는 왜 정리정돈과 청소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들은 청소력을 알고 있습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느낌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일이 배로 증가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함이 더욱 증폭합니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고 있는 에너지와 동질의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하는 말인데요. 범죄가 일어난 맨션에 가보면 그 맨션의 외관만 보고도 어느 호실에서 범죄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 집은 베란다만 보아도 화초가 말라 죽어 있다거나 멀리서 보아도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다른 집에 비해 확실히 더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일단 당장 걸레를 들고 청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청소력의 저자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똑같은 두 자동차를 세워두고 본넷을 똑같이 열어둡니다. 단지 한 자동차는 유리창을 조금 깨놓았을 뿐입니다. 그대로 방치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속해서 타이어도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고철덩어리가 되었다고 하죠. 다른 유리창이 완전한 차는 그대로 있었고요. 이 실험 때문에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만들어졌죠. 단지 유리창을 조금 깨놓았을 뿐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온갖 나쁜 일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 법칙에 착안하여 뉴욕의 지하철도 5년간 걸쳐 낙서를 모두 지운 후 치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디즈니랜드는 어떤가요? 꿈과 마법의 세계 디즈니랜드에는 청소하시는 직원분들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커스토디얼, 줄여서 커스토라고도 합니다. 낮에 개장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데이 커스터디얼과 개장 이후 모든 시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나이트 커스터디얼 나뉘어 모든 구역을 아기가 기어다녀도 괜찮은 상태로 청소하고 또 청소한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원래대로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가족이 입장하는 순간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긍정, 확언, 보물지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등의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를 내 인생에서 추가하려고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지 않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엑셀을 밟는 것처럼 전혀 효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청소력을 발휘해보세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청소력 3가지. 첫 번째, 일단 환기부터 합니다. 최신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자연 환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언제나 축 늘어져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환기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 환기만으로도 강력한 바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체는 신선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 몸 가득 전해집니다. 두 번째, 버리기입니다. 쓰레기나 잡동사니 같은 오래되었거나 쓸모없는 것들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물건들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물건과 함께 과거의 깊은 생각, 원망, 미련도 함께 버립니다. 탈피하지 못하면 죽는 강제처럼 사람이 탈피하는 생물은 아니지만 어쩌면 기존의 껍질을 버리지 못하면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오염물질 제거. 주방에 먹다 흘린 얼룩, 습기 많은 곳의 곰팡이, 마루의 먼지, 어린아이의 낙서 등등 갖가지 더러움은 현재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먼지는 초조함을 나타내고 욕실에 곰팡이나 물때는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극도의 피곤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는 집이라면 곳곳에 가족이 남긴 얼룩도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저자는 화장실만 청소해서 부채 지옥에서 벗어난 한 남성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소비자 금융에서 5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온갖 신경은 돈밖에 안 쓰고 있는 그 남성에게 돈을 줘봤자 또 빚을 질 것 같아 걸레를 쥐어주며 일주일간 화장실만 청소해보라고 말하니 그 남성이 화장실만 일주일 동안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고 돈을 빌리는 습관을 고치고 저축까지 시작하며 단기간에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저자는 화장실을 반짝반짝 닦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어렵다면 아주 작은 공간만이라도 정해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꿈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 플러스 청소력. 마이너스 에너지가 제거된 집에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당신은 새로운 꿈을 꿀 때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출세하고 싶으신가요? 능력의 200%를 발휘하고 싶으신가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거나 혹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시기도 하시죠? 어떤 꿈이라도 오케이입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이 사용한 법칙, 골든 룰. 남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번영의 에너지입니다. 이 번영의 에너지는 감사라는 플러그에 꽂아야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플러스 청소력으로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것 중에 감사 공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청소를 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감사를 5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탁자가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감사 공간이 창조되면 이제 운명이 흔들리는 자신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보석산에서 마음껏 보석을 주워가도 된다고 해도 주우려 하지 않는다는 기묘한 현상과 같다고 경영 컨설턴트 이치쿠라 씨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주워보고 싶으신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작심삼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3일 하고 하루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다시 3일을 작심합니다. 이 작심삼일법은 청소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하고 그 다음날 칭찬하고 기쁘고 그 다음날 또 작심삼일하고 이거는 새벽 기상, 독서, 청소, 운동 등등 바로 오늘부터 작심삼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심삼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